네, 원내 지도부가 지금 분석인 상태라서요. 그 문제도 제가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공고 절차를 오늘 이 의총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고 내일 오전 9시부터 후보 접수를 일단 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목요일 정도에 원내대표 선출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의 공백 상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사임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새로운 원내대표의 선출까지는 배준영 수석 부대표에게 계속해서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야당은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죠. 뭔가 계엄과 관련해서 뭐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하겠다는 입장, 의사를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걸 놓고 또 여러 가지 얘기인데 우선 지금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이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박창한, 장한대 대인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송영훈 대변인 우선 이게 궁금한데요. 추경호 원내대표 사이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사임을 한 것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임을 처리가 된 걸로 나옵니까? 예, 근데 또 보면은 재신임해야 된다, 말려야 된다 이런 또 재신임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토요일에 그런 움직임이 일부 있었던 것은 맞는데요. 현재 상황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임을 한 것으로 정리가 됐고 지금 내일 아침 9시부터 아마 원내대표 그 후보 접수를 받을 겁니다. 접수를 받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 추경호 원내대표직에서 떠난 겁니까 지금?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배준영 원내 수석부대표가 일단 역할을 계속하면서 대행을 하는 셈입니까? 이 원내대표 선거까지 아마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접수를 받고 또 며칠 또 날짜 잡겠네요. 이제 뽑겠다는 네. 거요. 자, 그런데요. 일단 사퇴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데 이걸 가지고도 당내 또 목소리들이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들어보시죠. 원내대표가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뭐 전쟁 중에 무슨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이끌어왔던 추경호 대표가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거의 일치된 의견이었어요. 비상계엄 당일에 원내 사령탑으로서의 지위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이다. 거기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뭐 할 경우에 이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당장은 그만두면 안 된다. 그런 걸로 해석이 되고요. 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송영훈 대변인께서 설명하셨듯이 일단 사태가 처리가 된 거고요. 내일 새로 접수를 받겠다는 건데 지금 이게 요 원내대표 건으로 우선 재신임을 해야 된다. 아니다. 사퇴 냈으니까 뭐 바꾸자.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리된 거 상황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걸 놓고도 약간의 개파간에 그러니까 추대를 해서 뽑아야지 지금 같은 혼란 시기에 어떻게 표를 또 나눠서 누가 몇 표 받았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추대를 가야죠. 라는 주장과 무슨 말입니까? 엄격하게 있는 그대로 표결을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갈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당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는 보통 이제 원내대표를 아주 첨예하게 경선을 하기보다는 당에서 중론이 모아져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 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그 여권의 위기 상황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정말 이 당을 구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복수로 계신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또 경선을 할 수도 있겠고 이것은 사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교수. 지금 이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이제 새로 뽑아야 되는 내용이 왔어요. 근데 이걸 놓고도 굉장한 신경전 또는 다른 뽑는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이걸 놓고 지금 가만히 보면 이른바 친한계, 친윤계 그림자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요. 이걸 놓고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적인 시각. 지금이 이럴 때냐, 여당이. 집권 여당이 지금 뭡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다른 목소리와 다툼처럼 비춰질 때입니까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네.
사실은 뭐 원내대표의 중요성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원외로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동훈 대표 당선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국민의힘은 거의 두 축으로 움직였다. 어떻게 보면은 둘로 쪼개져서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를 한 축으로 하는 축과 윤석열 대통령을 추종하는 소위 친윤의 중심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것이 그동안의 당내 갈등에 껌껌이 부딪혀 왔었고 이번에 계엄 해제 이 회의 때도 이건 결정적으로 충돌을 했어요. 한동훈 대표는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계엄 해제를 위한 투표에 참여를 한 것이고 또 실제로 계엄 해제를 했던 거고요. 반면에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국회 안에 있으면서 숨어 있으면서 의원들에게는 당사, 국회 바깥에 있는 당사로 모이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60여 명이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707 임무단장이 어떤 명령을 받고 갔습니까? 라고 그랬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150명 이하로 막아라. 봉쇄해라. 이 명령을 받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한 역할이 뭐냐. 결국은 150석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빼돌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단순한 내란 방조가 아니라 내란 가담이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직을 갖다가 받을 거냐 말 거냐 어떻게 뽑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도 사실은 계파 갈등, 뭐 당의 주도권을 놓고 계파 갈등을 해왔는데 지금도 뭐 탄핵에 대해서 당리당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내대표 선출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어디에다가 우선을 둬야 되느냐. 즉 지난 계엄 해제라고 하는 그 참여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것은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반헌법적인 계엄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대의기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란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에 여전히 당 일각에서 당리당략을 가지고 추경호 대표를 재신임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막지를 못하는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지금 여당이 아직도 사태의 이런 심각성,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지점을 과연 제대로 보고 있는 거냐. 원내대표가 수습 그다음에 지금의 이런 국민들의 분노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빠진 채로 계파 갈등 그리고 당내 주도권 갈등 여기에만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과연 이런 여당이 지금 소위 국무총리와 함께 수습을 해 나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장면인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저 사태가 되니까 추경호 의원 요 뭐 제명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영희 변호사 지금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추경호 의원 역시 어떻게 보면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변호사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거는? 뭐 일단은 뭐 그때 당시 상황에 뭐 관련자들의 진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계속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만약에 그때 당시에 뭐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뭐 이런 만약에 이제 이런 의사소통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이 국회에서 이제 이 계엄을 해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가담을 했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이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 가담을 하는 행위 태양에 있어서 아주 넓게 보고 있거든요. 꼭 뭔가 이제 뭐 폭동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그 범위에 있어가지고 꼭 뭔가 물리적인 행사를 했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어느 방식으로든 이게 만약 이런 목적을 뭐 실행시키기 위해서 가담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이제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뭐 과연 뭐 이 어느 정도까지 가담을 했을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계속해서 이제 뭐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뭐 그런 상황에 따라서는 어쨌든 뭐 형사 책임을 질 여지도 생길 수도 있어서 일단은 뭐 앞으로 그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민의힘 내에서 약간 논란이 되는 얘기가 하나가 나왔어요. 뭐 1년만 뭐 버티면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석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석아 나도 박 대통령 타는 거 앞장서 반대해서 나 끝까지 갔어.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지금 당장 걸 수 있다. 예.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이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은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요런 취지의 얘기인데요. 그리고요,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상황 등, 이 여당 내 상황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본인의 생각을 글로 올렸는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질서 있는 하야 대책 내놓고 나라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찾아라. 그 방안은 대통령이 직접 내놓으라. 뭐 이런 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윤상현 의원인데요. 송영우 대변인 1년만 버티면 요거 조금 논란이 좀 됐습니다. 요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발언이죠.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지금 시국에서 유튜브가 됐든 방송이 됐든 공개된 매체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만한 발언입니다. 저는 윤상현 의원께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직접 본인이 좀 그 유감 표명을 하고 이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국민들께 적절한 의사를 직접 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홍준표 시장, 뭐 오늘 글을 여러 개가 있는데 어제부터 나왔어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 이름을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권한이 있나. 시건방지게 총선 때처럼 대통령 노래하지 마라.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비판한 입장인데, 일단 뭐 요거 포함해서 박찬환 교수님,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아, 정말 기가 막히죠. 사태의 엄중함을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이거 1, 2년 지나면은 탄핵 반대하는 거 다 잊혀져. 뭐 거의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아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씨의 탄핵과 지금 윤석열 씨의 탄핵은 격이 달라도 한참이 다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을 거부하면서 과거에 겪었던 탄핵 트라우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우리 그때 너무 힘들었어. 다시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정치적 해법 찾아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 국민의 계엄 트라우마는요. 그것과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이번 계엄 발표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분노와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특히나 광주의 경험을 떠올렸던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40년 전에 그 계엄 선포로 인해서 수천 명의 시민이 죽어갔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정말로 이거 내가 총을 맞아도 이걸 맞겠다고 해서 국회 앞으로 뛰어간 국민들이 예. 지금 그 앞에서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특히나 윤상현 의원은 나 그래도 탄핵 반대했어, 나 당선됐어라고 지금 예. 후배 국회의원에게 정말로 좋은 거 가르치셨는데 국민들은 잊지 않습니다. 광주가 40년이 지났다고 잊혀집니까? 전두환이 40년 지났다고 잊혀집니까? 박근혜 탄핵과 이거는 격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송영우 대변인, 그때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어디서 지금 직무배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 같이 뭘 물러나지 뭐 해라 약간 이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약간의 불만 아니면 어떤 보수 진영의 일각의 의견 이걸 반영하는 걸까?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근데요, 지금 상황이 국가 전체로도 미중유의 위기고 예. 여권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화 이후에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정도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이 그 전부터 일관되게 표명해온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사감의 연장선상에서 예. 본인의 사감을 푸는 듯한 평론 내지는 훈수만 반복하는 것을 보고 과연 저희 당의 당원 그리고 지지자들께서도 과연 이걸 합당하고 올바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시겠는가 대단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1996년부터 정치하셨으니까 이제 만으로 28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 정도 원로면은요 정말로 본인이 어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책을 내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계속 SNS를 통해서 이렇게 팔짱 끼고 훈수 두는 듯한 그런 정치만 하고 계십니다. 저렇게 해서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홍준표 시장을 포함해서 이건 좀 저희 당에 보내는 쓴소리입니다만 예. 저렇게 당의 원로 내지는 중진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 그동안에 지금 여권이 이 지경까지 오도록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진심 어린 자성과 성찰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어떤 반성문 같은 것들이 나와야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을 전후해서도 윤 대통령하고 4시간 만찬을 하실 정도로 대통령과 굉장히 긴밀하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이 정도 상황까지 되지 않도록 얼마든지 대통령께 충원을 하고 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근데 이게 당내에서만 보면 뭐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한한 커플의 직무대행 시도가 굉장히 모래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뭐 당장 야당이 이거는 위헌적이다라고 반발을 하잖아요. 근데 여권에서도 지금 한 대표가 네가 뭔데 의총 거치지 않고 네 맘대로 해. 뭐 껌껌이 다 의총 거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직무대행 앞서서도 수많은 얘기를 변호사님 하셨는데 그 뭐 하나 생길 때마다 법적 해석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적 해석에 따른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가 단순하게 무슨 계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직무대행 시도 자체가 굉장히 근거도 없고 너무나 허약한 체제이기 때문에 보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나라 전체가 비상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인들은요,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라고 각각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가 혹시 앞으로 다가올 언제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가올 대선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담은 얘기가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고 그러한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대책을 내놓은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도 국민들이 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